허리둘레는 늘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까지 애매하게 높으셨죠? 하나하나는 경계라서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검진 때마다 빨간 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특히 뱃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빠지지 않고요. 이렇게 여러 지표가 함께 걸쳐 있는 상태를 대사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아직 병은 아니니까 하고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당뇨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여러 지표가 함께 좋아집니다. 약을 늘리기 전에 먼저 밥상부터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사증후군을 함께 되돌려주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뱃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한꺼번에 챙겨주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드시는 평범한 음식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밥상 하나로 여러 지표를 관리하는 길이 보이실 겁니다. 대사증후군은 5가지 지표 중 3가지 이상이 걸릴 때를 말합니다. 첫째는 늘어난 허리둘레, 곧 복부 비만입니다. 둘째는 높은 혈압, 셋째는 높은 공복 혈당입니다. 넷째는 높은 중성지방, 다섯째는 낮은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중 3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으로 봅니다. 하나하나는 가벼워 보여도 함께 있으면 위험이 커집니다. 이 지표들이 서로 얽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뱃살, 곧 내장지방이 중심에 있습니다. 내장지방은 몸에 나쁜 물질을 내보내 혈관과 혈당을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뱃살이 늘면 혈압도, 혈당도, 지방 수치도 함께 나빠집니다. 반대로 뱃살이 줄면 여러 지표가 함께 좋아집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한 뿌리에서 난 여러 가지와 같습니다. 이 상태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혈당은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혈압과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그러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직 병은 아니다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반가운 소식은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좋은 음식이 여러 지표를 함께 좋게 합니다. 뿌리인 뱃살과 대사를 다스리면 가지들이 함께 정리됩니다. 이제 그 뿌리를 바로잡아주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입니다. 고등어와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대사증후군에 아주 좋습니다. 이들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성지방은 대사증후군의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의 염증을 줄여 혈관 건강도 지켜줍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의 심혈관이 건강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길 권합니다. 굽거나 쪄서 드시면 기름을 덜 쓸 수 있습니다. 튀기면 좋은 점이 줄고 열량이 늘어나니 주의하세요. 소금을 많이 뿌리면 혈압에 좋지 않으니 간을 싱겁게 하세요. 자반처럼 짠 생선보다 신선한 생선이 좋습니다. 연어는 회로도 구이로도 드시기 좋습니다. 고등어는 물을 넣어 졸이면 담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생선 가시가 걱정되면 순살 부위를 드세요. 통조림 생선은 기름과 소금을 빼고 활용하세요. 채소와 함께 드시면 균형이 더 좋아집니다. 밥은 통곡물로, 생선은 담백하게 드셔보세요. 생선을 드신 날은 붉은 고기를 줄여보세요. 꾸준히 드시면 중성지방과 혈관이 함께 좋아집니다. 익숙한 생선구이 한 토막이 훌륭한 건강식입니다. 이번 주 식탁에 등푸른 생선을 2~3번 올려보세요. 두 번째 음식은 귀리 보리입니다. 귀리와 보리는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함께 챙기는 통곡물입니다. 핵심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동시에 당의 흡수를 늦춰 혈당도 완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여러 지표에 한꺼번에 좋습니다. 포만감도 오래가서 뱃살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흰 쌀밥 대신 보리나 귀리를 섞어 드셔보세요. 밥을 지을 때 한두 줌 섞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엔 조금씩 넣어 입맛에 맞게 늘리세요. 보리밥은 구수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귀리는 죽으로 드셔도 든든합니다.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으면 좋은 점이 사라집니다. 식이섬유가 많으니 물을 충분히 함께 드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조금씩 양을 늘려가며 드세요. 잡곡을 섞으면 GI가 낮아져 혈당에 유리합니다. 통곡물 빵도 흰 빵보다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매 끼니 흰 쌀밥의 일부를 통곡물로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함께 낮춥니다. 익숙한 보리밥 한 그릇이 훌륭한 관리식이 됩니다. 꾸준함이 여러 지표를 서서히 되돌려 줍니다. 오늘 밥에 보리 한 줌 섞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음식은 콩두부입니다. 콩과 두부는 대사증후군에 유리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붉은 고기보다 혈관에 부담이 적습니다. 포만감이 오래가서 뱃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아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콩에는 식이섬유도 많아 콜레스테롤 관리에 보탬이 됩니다. 고기를 줄이고 콩두부로 바꾸면 여러 지표가 좋아집니다. 두부는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고 드시기 편합니다. 찌개나 조림, 무침 등 다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기름에 많이 부치면 열량이 늘어나니 조심하세요. 데치거나 쪄서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장을 많이 쓰면 나트륨이 느니 조금만 쓰세요. 콩자반은 설탕이 많으니 자주 드시지 마세요. 삶은 콩을 밥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두유도 무가당으로 고르면 좋은 선택입니다. 고기 대신 두부 한 모로 단백질을 채워보세요. 채소와 함께 드시면 균형이 더 좋아집니다. 치아가 약하셔도 두부는 부드러워 부담이 없습니다. 저녁 식사를 콩두부 위주로 가볍게 해보세요. 꾸준히 드시면 뱃살과 혈당이 함께 관리됩니다. 우리 밥상에 늘 있던 두부가 훌륭한 건강식이지요. 익숙한 재료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담백한 두부 요리 한 접시 어떠세요? 네 번째 음식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좋은 지방으로 나쁜 지방을 대신해 줍니다.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혈관에 이롭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건강 비결로도 꼽힙니다. 버터나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를 쓰면 좋습니다. 볶음이나 무침에 조금씩 활용해 보세요. 샐러드에 소금 대신 올리브유를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생으로 드실 땐 엑스트라 버진이 향과 영양이 좋습니다. 다만 기름이라 열량이 높으니 양은 조절하세요. 많이 쓴다고 더 좋은 게 아니니 적당히 쓰세요. 하루 한두 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튀김에 많이 쓰면 열량이 확 늘어납니다. 높은 온도의 튀김보다 낮은 온도 조리에 어울립니다. 빵을 드실 땐 버터 대신 올리브유에 살짝 찍어 보세요. 채소를 볶을 때 조금만 둘러 드세요. 개봉 후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햇빛과 열에 오래 두면 산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방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혈관이 편해집니다. 나쁜 기름을 줄이고 좋은 기름으로 대신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콜레스테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요리에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써보세요. 매일의 작은 선택이 대사 건강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시금치 케일입니다. 시금치와 케일은 진한 초록빛 잎채소입니다. 혈압에 도움이 되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내보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도 많아 콜레스테롤과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열량이 낮아 뱃살 관리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여러 지표에 두루 좋습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 나물로 드시면 좋습니다. 케일은 샐러드나 즙, 볶음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빠지니 살짝만 익히세요. 나물 무칠 때 소금과 간장을 적게 쓰세요. 매에 끼니 초록 잎채소를 손바닥만큼 곁들여 보세요.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칼륨 섭취를 상의하세요. 생케일이 질기면 살짝 데쳐 드셔도 됩니다. 다른 채소와 섞어 다양하게 드셔보세요. 잎채소를 먼저 드시면 밥의 당 흡수도 느려집니다. 냉동 채소를 활용하면 손질이 편합니다. 꾸준히 드시면 혈압과 혈당이 함께 관리됩니다. 초록 잎채소 한 접시가 여러 지표를 다독여 줍니다. 익숙한 나물 반찬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식탁에 시금치 나물 한 접시 올려보세요. 여섯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열매입니다. 진한 보라색 색소가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지키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도 있어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열량이 낮아 간식으로 좋습니다. 달콤한 과자 대신 블루베리로 바꿔보세요. 무가당 요거트에 넣어 드시면 잘 어울립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면 사철 드시기 좋습니다. 오트밀이나 죽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설탕을 더 넣지 말고 그대로 드세요. 잼이나 시럽 형태는 당이 많으니 생과일이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 소량씩 드세요. 다른 베리류와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씻어서 냉장고에 두면 언제든 드시기 편합니다. 달콤한 게 당길 때 블루베리 한 줌을 드셔보세요.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에 보탬이 됩니다. 작은 열매 한 줌이 큰 도움을 줍니다. 달콤한 후식을 블루베리로 바꿔보세요. 오늘 냉장고에 블루베리 한 봉지 두시는 건 어떨까요? 일곱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음식에 늘 함께하는 건강한 양념입니다. 혈압과 혈관 건강 관리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알싸한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미 마늘을 자주 먹고 있습니다. 생마늘은 매워서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익히면 매운맛이 줄어 부담이 덜합니다. 구운 마늘은 부드럽고 달큰해 드시기 좋습니다. 다진 마늘을 요리에 넉넉히 활용해 보세요. 다만 위가 약하신 분은 생마늘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공복에 생마늘을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상의하세요. 마늘 장아찌는 설탕과 소금이 많으니 적게 드세요. 국이나 나물, 볶음에 두루 넣어 드세요. 마늘 정도 볶아 반찬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 생선과 함께 드시면 조화가 좋습니다. 익숙한 양념 하나가 혈관을 도와줍니다. 매일 요리에 마늘을 조금 더 넣어 보세요. 굽거나 익혀 드시면 더 편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반찬에 마늘을 넉넉히 넣어 보세요. 여덟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로 대사 관리에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보탬이 됩니다. 포만감이 오래가서 뱃살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여러 지표에 두루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등을 골고루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열량이 높아 많이 드시면 살이 찝니다. 하루 한 줌, 손바닥에 소복이 담기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금과 설탕이 코팅된 것보다 무염무가당이 좋습니다.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으로 바꿔보세요. 작은 봉지에 미리 덜어두면 양 조절이 됩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구워 드셔도 됩니다. 치아가 불편하시면 잘게 다져 드셔도 좋습니다. 요거트나 샐러드에 조금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오래된 견과류는 산패할 수 있으니 조금씩 사세요. 외출 시 작은 봉지에 담아두면 요긴합니다. 호두는 특히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콜레스테롤과 혈관이 함께 좋아집니다. 작은 한 줌이 큰 건강을 챙겨줍니다. 간식을 견과류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간식 견과류 한 줌은 어떠세요? 이제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흰쌀과 흰 밀가루를 통곡물로 조금씩 바꿔보세요. 밥에 보리나 귀리를 섞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튀김과 가공육 대신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에 따라 건강이 달라집니다. 국과 찌개의 국물은 남기고 소금 간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짜게 드시면 혈압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매 끼니 채소를 손바닥만큼 곁들이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면 혈당과 포만감에 두루 좋습니다. 설탕 든 음료 대신 물과 무가당 차를 드세요. 단 음료는 뱃살과 혈당의 큰 적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 지표를 함께 좋게 합니다. 오늘 한 끼부터 바꿔보세요. 여기에 좋은 생활 습관을 더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첫째,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를 꾸준히 하세요. 빠른 걷기는 뱃살과 혈당을 함께 줄여줍니다. 둘째, 허리둘레를 정기적으로 재며 뱃살을 관리하세요. 숫자로 확인하면 관리가 훨씬 잘 됩니다. 셋째, 금연하고 술은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담배와 술은 혈관과 대사에 큰 부담을 줍니다. 넷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세요. 정기 검진으로 변화를 일찍 알아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로 균형을 지키세요. 잠과 마음의 안정도 대사 건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뱃살을 중심으로 여러 지표가 얽힌 상태입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살로 중성지방을 낮춰줍니다. 둘째, 귀리와 보리는 베타글루칸으로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챙깁니다. 셋째, 콩과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로 뱃살과 혈당에 좋습니다. 넷째, 올리브유는 나쁜 지방을 좋은 지방으로 대신해 줍니다. 다섯째, 시금치와 케일은 칼륨과 식이섬유로 혈압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째,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을 지켜줍니다. 일곱째, 마늘은 혈압과 혈관 건강에 보탬이 됩니다. 여덟째,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로 대사를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통곡물로 바꾸고 싱겁게 채소를 곁들이세요. 빠른 걷기와 정기 검진도 잊지 마세요. 뿌리인 뱃살을 다스리면 여러 지표가 함께 좋아집니다. 오늘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꾸준함이 대사증후군을 되돌리는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참 기쁘겠습니다. 혼자 알고 계시기보다 가족과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의 또 다른 고민을 다뤄보려 합니다. 아침마다 얼굴과 손발이 붓는 그 이유도 곧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싱겁게 부지런히 움직이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했습니다.